오늘은 민법 판서노트 강의 어제 들은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3주초라 넘어가서 100일 쪽부터 10페이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회사에서 나중에 퇴근하고 1시간 정도 남아서 풀 거고, 일단 오늘 아침에는 요거 판서노트 강의 복습한 다음에 기본 이론 한 7페이지 정도 더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회사에서 회의가 2개가 잡혀 있고, 그리고 물건 정리나 그리고 내년도 계획과 평가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돼서 회사에서는 짜투리 시간에 공부하기가 힘들 것 같고, 퇴근하고 나서 1시간이랑 그리고 오늘 일정이 있어서 거기 가는 데까지 지하철에서 어제 배운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부분이랑 교원노조 파트 OX를 노무사 문풀 어플로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백삼조는 무효가 아니다.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선의의 제3자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제나 무효이고,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항상 증명을 해야 되고, 갑은 갑가을이 통정 매매를 했고, 그래서 통정 허위에 의한 매매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채권 자체가 통정 허위에 의해서 무효가 되고, 을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기각을 한다. 을에게 손해 발생 사실을 부정한다. 제390조는 계약상으로 채무불이행, 750조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 통정매매 행위를 하고 나서 위임계약을 맺고 비법무사가 수임인인데, 비법무사가 이러한 비법무사가 일을 게을리해가지고 결국에는 강제 집행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가배 채권자인 A에게 강제 집행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을에게는 사실상 손해 발생이 없는 것이 이거 자체가 지금 통정이기 때문에 매매가 처음부터 소유권 자체가 무효였던 거야. 어차피 취득을 못한 거지. 그래서 B의 게으름과는 상관없이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이 된다. 그러면 103조는 반사회적인 법률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746조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을 하고 선의의 제3자도 보호하지 못하고 근데 이제 108조 같은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의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 이득에 의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할 수 있다. 갑과 을은 가등기 설정 계약을 맺게 되는데 X토지를 1억에 대한 담보물권으로 선정한다는 담보 설정 계약을 맺었다. 가등기 설정이고 형식적인 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얘가 통정에 의해서 매매 계약을 맺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지시를 하고 을은 병이 을과 가등기를 맺는다. 그래서 을은 108조 2항에 의한 제3자는 아니다. 실질적 형식적으로 아니다. 병과 을이 설정 계약이 있다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을은 제3자로서 유효하다.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에 의해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원인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한다.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게 병이 선이이면은 각각 을이 통증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맺어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을이 그 계약을 매도를 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병도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그러면 병은 선이지만 선이고 정은 선합불문 취득할 수 있다. 병은 제108조 2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병은 취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병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토지를 취득할 수 있고 병은 유효 등기가 된다. 정은 선합불문 취득이 가능하다. 정도 선이여야 취득한다. 병이 악의일지라도 악의이면 108조 2항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병은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등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기이지만 악이라도 취득하지 못한다. 선이면 108조 2항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써.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하고 그의 선의 여부는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 악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 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명의대여자가 있고 병은행이 있는데 A 파산 관제인이 병에게 이제 파산 선고를 해. 파산 관제인은 108조 2항에 의해서 제3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게 선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이게 선의냐 선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A 개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총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총 파산 채권자를 10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99명이 악의이면은 99명이 악의이더라도 1명이 선의이면 결국엔 선의가 되는 것이다. 또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통정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및 그 가등기 기한 번등기로 인해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번등기에 터잡아 을이 부동산의 양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은 선의의 제3자인 을에 대하여는 그 각 가등기 및 번등기의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각 허위 표시가 유효한 것이므로 그 각 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 및 번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일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통중에 의한 A와 B는 통중에 의해서 매매를 하게 되고 B는 을에게 매매를 하게 되고 A가 양도를 하는 경우 갑은 108조 2항을 주장할 수가 없다. A가 갑에게 양도를 하게 되고 B가 그래서 가등기를 하고 B가 직권에 의해서 그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키고 번등기에 저하고 그러고 나서 또 매도 행위를 해. 그러면 을이
108조 2항에 의한 선의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갑은 108조 2항은 주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 주장도 그 누구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선의의 제3조로서 108조 2항에 의해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통정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가등기 및 그 가등기에 기한 번등기로 인해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된 후 다시 그 번등기에 터잡아 의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은 선의의 제3자인 을에 대하여는 그 가등기 및 번등기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각 허위 표시가 유효한 것이 되므로 그 각 허위 표시를 원인으로 한 각 가등기 및 번등기가 이를 바탕으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을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 그런데 이거 말고 이게 문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가장매수인 가등기 통정에 의해 작출된 전세권의 저작권자. 외형만 작출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에 의한 매매이지만 병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걸 알지 못한 제3자인 저당권자에 대하여는 금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당 행위라는 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보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백면 중단. 허위 채권 양도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압류동을 한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이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B가 A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고 그 채권을 C에게 양도하지만 그건 통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데 어쨌든 C가 외관상으로는 채권 양수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D가 C의 채권을 양수를 하게 되고 D는 C의 채권자가 되고 108조 2항에 의해서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선의에 해당하고 선의이므로 108조 2항의 제3자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돼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가능하다. 그 새로운 법률 이해관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새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러고 나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게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5가지이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 2-3가지를 외워놓으면 오히려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채무자. 퇴직금 채무자는 위 허위 표시에 선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퇴직금 전부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계약상 지위인수. 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계약상 지위인수를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 양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상 지위인수를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등기 본등기 사건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가 된 사건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만 통정이 철회된 후에 본등기가 된 사건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후순위권. 제한 물건이 가전 포기된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가 아니므로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136조를 보면은 노트 136번에 보면 제3자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 및 포괄승계자 이외의 자로서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로서 새롭게 된 자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 채권을 통정에 의해서 양도를 하면 채무자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이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서 제3자가 아닌 것이고, 그리고 X 토지에 대해서 을은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기존에 후순위권자로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가장으로 그 저당권을 포기한 거지. 그러면 얘는 108조 2항에 의해서 선의 제3자로 보호가 되냐? 아니다. 기존이고 새로운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먼저 을이
가장 포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기존이 아니라 새로이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108조 2항의 선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일단 복습은 다 했고 그 기출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랑 그리고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한 20문제 20문제 가량 있는데 오늘은 요거 OX까지 해서 퇴근할 때까지 나보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